올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타자가 있습니다. 류현진은 이렇게 떨어지는 변화구를 진짜 어이없게도 때려낸 타자로 한국에 알려진 주니오로 까미네로, 바로 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그저 그런 MLB 타자가 아닙니다. MLB에서도 꾸준히 주목받는 신이었으며 데뷔 첫 풀타임 시즌에서 바로 증명을 해낸 타자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어쩌면 MVP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진짜 재능의 선수죠. 만약 MLB를 보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MLB에 관심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이 선수에게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도미니카의 22살 천재 타자 주니오로 까미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까미네로는 도미니카의 산토 도밍고 출신입니다. 도미니카의 MLB 선수들이 그랬듯 그도 태어나서부터 야구와 함께였습니다. 트럭 운전사인 아버지를 따라 도미니카 리그의 성지인 에스타티오 키스케아를 제 집처럼 다녔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그의 눈에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스며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능도 뛰어났습니다. 10대 초반 그 또래에서 까미네로만큼 힘센 선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형들도 그를 야구로서는 이기지 못했죠. 그야말로 압도적 재능의 아이였습니다. 그가 속한 유소년 리그에서 그에게 붙은 별명은 라막시마였는데 정점이란 뜻입니다. MLB의 모든 팀들은 도미니카의 아카데미와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해놓고 거기서 어린 선수들을 수급해 MLB로 보냈는데요. 당시 클리브랜드 스카우트의 눈에 들어온 카미네로는 클리브랜드 가디언 소속으로 MLB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카미네로를 스카우팅한 분석가는 14살의 작은 아이의 타격을 보았을 뿐이지만 무조건 MLB에 갈 재능이라고 판단해 빨리 그와 계약해야 한다고 강하게 팀을 조언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카미네로는 그 순간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야구를 꿈꾸는 전 세계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리그 최고의 유망주 넘버1이라는 타이틀을 따내고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MLB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난 후 그는 수없이 피지도 못하고 지는 유망주가 아니라 MLB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카미네로의 가장 큰 장점은 어리다는 겁니다. 03년생, 이제 22살, 정말 활발한 나이라는 건데요. 그런 그가 21살이었던 작년에 보였던 폼은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닌 리그를 대표하는 슬러거로 뚝선 시즌이었습니다. 첫 풀타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시즌을 치렀는데 154게임에서 45홈런, 타율 2할 6푼 4리, OPS 0.846, WRC 플러스 129를 기록합니다. 다른 어떤 기록보다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홈런 45개인데요. 풀타임 1년 차라고는 믿기 힘든 기록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카미네로의 포텐을 더 놀랍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파워 부분의 포텐셜입니다. 그중 압도적 지표를 보이는 건 스윙 스피드인데 리그 전체 2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보다 빠른 선수는 오닐 크루즈 선수가 유일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봐야 하는 건 스윙 랭스, 즉 스윙 아크의 크기인데요. 8.4피트로 리그에서 가장 긴 스윙 아크를 그리고 있습니다. 즉 가장 긴 거리를 가장 빠르게 치고 있다는 뜻이죠. 어찌 보면 파워가 강할 수밖에 없는 타격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타석에서 승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좋은 피지컬을 지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메커니즘만 이렇고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피츠버그의 오닐 크루즈, 에인저스의 조 아델 같은 선수들이 그런데 카미네로는 아닙니다. 45홈런이 증명하듯 서번트 지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본 컨택률은 82.1%로 상위급이고 평균 타구 속도 90.3마일로 리그 전체 22위 기록이었고 하디 51.4%는 리그 21위였습니다. 수치만 봐도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의 문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타격 포텐셜이 매우 높다입니다. 내친 김에 카미네로의 스윙 메커니즘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미네로의 스윙 메커니즘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4가지입니다. 1번 레그킥, 2번 배트랩, 3번 레벨 스윙, 4번 시저킥입니다. 우선 이렇게 세부적으로 뜯어보기 전에 쭉 하나의 모멘텀으로 보면 그냥 느껴지는 게 있으실 텐데요. 엄청나게 큰 스윙 궤적, 그리고 엄청나게 탄성이 있게 느껴지는 스윙이란 겁니다. 스윙 궤적이 큰데 매우 탄력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쿠냐 주니어의 타격 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유의 탄성이 정말 잘 느껴지는 폼이거든요. 진짜 솔직한 말로 한국 선수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의 타격 폼이죠. 근데 아무리 잘해도 한국에서 네이마르가 나올 수 없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카미네로는 그보다 더합니다. 진짜 절대 이 탄성은 한국에서 야구에서는 절대로 흉내도 시도도 해볼 수 없는 타격폼입니다. 느낌으로 보면 호나우드뉴가 한국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매우 유니크합니다. 작년에 카미네로가 보여주는 이 타격 메커니즘에 푹 빠져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정말로 호나우드뉴의 드리블을 보는 것, 그런 개념으로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카미네로는 레그킥으로 시작합니다. 뒤쪽에 힘을 크게 모으죠. 그리고 레그킥을 크게 한다는 뜻은 당연히 체중 이동을 크게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동작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마치 특권 용수철을 튕기듯 앞으로 강하게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순간 배트는 돕니다. 배트랩이라고 하는데 배트를 돌리기 전에 한 번 뒤로 튕기듯 눕힙니다. 왜 하냐고요? 그냥 멈춘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배트의 헤드를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미 선수들이 자주 보여주는 메커니즘이죠. 다만 약점이라고 한다면 배트가 탄성을 이미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기에 힘이 딸리면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와 배트 컨트롤이 어려워 컨택의 약점을 보일 수 있다는 것 하나입니다. 근데 카미네로 선수는 순수하게 본인의 피지컬 체급으로 아주 좋은 컨택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하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윙 기덕도 아름답습니다. 뭔가 배트 배럴이 앞으로 강하게 튕겨져 나가는 것을 억지로 제어하지 않고 느끼는 힘 그대로 배트를 풀어내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레벨 스윙 궤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을 수 있는 컨택이 이 스윙 궤적으로 많은 게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뒤에서 맞아도 우측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홈런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궤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체중 이동과 극단적인 배럴 움직임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궤적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좋은 포인트가 시저킥입니다. 뒷발을 뒤로 빼주면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몸이 앞으로 나가는 타격폼을 지니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이 땅이 많이 나오는 이유죠. 암튼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뒷발을 빼주면서 배트가 돌아가는 공간을 더 확보하여 배트가 공에 맞닿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동작 하나로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고 강한 회전력을 온전히 배트에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다시 스윙 스퀀스를 쭉 보면 배트 헤드를 던지는데 온 힘이 그 배트 헤드에 실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어코 컨트롤 해내죠. 부드럽고 강하며 빠릅니다. 감각적이고 폭발적인 스윙, 제한된 가속보다는 폭발적 가속을 택한 스윙, 필연적으로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삼진이죠. 타격이 시작해 배트랩이 들어가는 순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대로 스윙을 내야 합니다. 자신있게 싼 공이 아니라면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렇게도 빠르고 탄력적으로 배트를 내는데 그 중간에 배트로 컨트롤한다? 불가능합니다. 베리온즈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진이 많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진이 볼넷 대비 지나치게 높습니다. 지난 시즌 볼넷은 41개를 얻는데 반해 삼진을 129개나 당했습니다. 출루율이 3할 1푼 1, 2밖에 되지 않는 이유죠. 삼진을 줄이는 건 솔직히 불가피할 겁니다. 내려간다고 해도 획기적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타격폼입니다. 해서 리그 최정상급 타자가 되고 싶다면 삼진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볼넷을 얻어낼 줄 알아야겠죠. 지난해 체이스 존 스윙이 32.2%로 하위 22%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7회는 의식이 강해 공을 사냥하러 다녔다는 뜻이죠. 류현진 선수의 이런 공을 치는 것만 봐도 아시다시피 약간 성향적으로도 배드볼 히터의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발전을 하려면 결국은 사냥보다 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덫을 놓고 기다렸다 자신의 공을 만들어 칠 수 있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타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즌이 바로 그런 시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느낀 바가 있었겠지만 그게 바로 수정될 수 있다면 야구가 어렵다는 말은 안 나왔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분명 결국은 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럴 만한 재능은 넘치도록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보는 것도 또 이 선수를 지켜볼 아주 좋은 재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면 발전하는 재미가 없으니까요. 발전이란 부분에서 하나를 더 얹으면 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런수가 주 포지션인 그는 좋은 수비수가 아닙니다. 그런 그가 이번 시즌 들어서기 앞서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골드글러브가 목표라는 말이었습니다. 덧붙인 말을 들어보면 꼭 골드글러브가 되지 않더라도 골드글러브를 생각하고 훈련하다 보면 결국은 그 정도 수준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진지합니다. 훈련 태도도 훌륭하고 가지고 있는 정신도 좋죠. 허니 수비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도미니카의 선수 중엔 좋은 선수가 많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후안 소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들이죠. 이 22살의 젊은 선수는 그들이 그려놓은 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충분하리라 보고 이번 시즌을 꾸준히 팔로우할 생각인데요. 여러분도 이 템파베이의 초신성 주니어로 카미네로를 한번 팔로우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